88번 문제입니다. 88번 문제부터는 투자 파트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공부할 때 크게 6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수익이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 수익이라는 게 지금 생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생긴다. 여기에 위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87번까지 우리가 위험에 관련된 문제를 봤다면 88번부터는 화폐의 시간가치 세 번째 주제가 왔어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값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값어치가 이자율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 이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나중 계산할 때는 이자율 그러는데, 이걸 금액을 작아질 때 현재로 계산할 때는 할인율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자율 그러면 미래로 계산할 때, 할인율 그럴 때는 현재로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이자율 계산은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원금을 말하는 거고, R은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요. N은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N승입니다. N승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게 10이라고 하면은 10의 3승 그러면 10을 3번 곱한다. 이거는 10 곱하기 10, 10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N승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1 플러스 R의 N승을 나중으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를 하고, 현재로 할 때는 나누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88번 문제를 보면은 5년 후에 1억 원이, 그러니까 5년 후에 1억 원이 지금은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5년 후에 1억 원은 지금은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나누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나누기로 하는데 여기 이자가 7%니까 1 플러스 R 대신에 0.07을 주고요. 그리고 몇 년으로? 5년입니다. 5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수치를 곱해갖고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1억이라는 돈을 주고 1.07씩을 5번 나누기를 하면 돼요. 이거는 계산기상의 문제고, 그래서 정답은 계산기로 때리면은 3번에 해당되는 7,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 체크 포인트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라는 용어를 한 번 더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말이 3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있고, 미래가치로 말이 3개가 있는데,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할 때 우리가 첫 글자로 따서 일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연금의 현가는 연현, 그 다음에 저당. 그래서 현재로 3개가 있다. 일현, 연현, 저당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미래로 3개가 있다. 일내, 그 다음에 연내, 감채가 있다. 처음에 하시는 분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자꾸 발음을 해갖고 소리내서 말의 뜻을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일현, 일시불의 현가, 연현, 연금의 현가, 그 다음에 저당상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내, 그 다음에 연내, 감채가 있다. 자, 이럴 때 말하자면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것은 주어진 돈이 미래 가치를 주어지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게 현가고요. 그때 적용될 때는 할인율 이런 말을 쓴다는 거. 그런데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주어진 돈이 현재 가치가 주어지고 이걸 나중으로 계산할 때 그때 적용되는 이자를 이자율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자라는 것은 받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수익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개론 문제를 풀 때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해갖고 세 개 글자를 묶어서 제가 할이수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할인율과 이자율과 수익률은 비슷한 의미로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서 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로 세 개가 있고 미래 가치로 세 개가 있다.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는 뭐 할 때 쓰느냐. 일시불 그럼 금액이 하나입니다. 현가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불 내가 그러면 금액이 하나일 때 나중 미래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하나인 걸 가지고 나중 돈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을 일내라고 하고 이 공식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곱한다는 거. 자, 근데 나중에 주어진 금액 하나를 현재로 계산할 때는 1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공식은 나누기로 하니까 역수가 돼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현가계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1 플러스 R의 N승을 내가계수 해갖고 둘은요 역수관계가 돼요. 역수라는 것은 분자 분모를 바꾸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얼마가 1억 원이 뭐냐면 10년 후는 얼마냐 3년 후는 얼마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1내로 쓴다는 거. 조심을 할 것은 매년 몇 프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매년 몇 프로 이것은 복리 계산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똑같이 1내로 한다는 거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현은 뭐냐 N년 후에 뭐냐면 금액이 10년 후에 1억 원이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는 이렇게 나올 때는 1현으로 한다는 거. 금액이 하나인 걸 나중으로 하는 건 1내, 하나인 걸 현재로 하는 걸 1현으로 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현과 연내입니다. 여기서 항상 연금 그러면 연속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말로 나올 때는 매년 또는 매월 이렇게 나오고 뒤에 금액이 나오죠. 그 연금이 나중으로 계산할 때는 연내, 그 다음에 현재로 계산할 때는 연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내는요, 공식을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일, 이 내 대신에 1 플러스 R의 N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내일이다, 밑에는 R이에요. 근데 연현은요, 1현이다. 위에가 1현이다. 밑에는 R이다. 이 공식도 조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매년 매월 이렇게 나온 돈을 나중으로 계산할 때는 뭐라고 한다? 연내. 현재로 할 때는 연현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 그러면요. 개론은 저당 그러면 대출이죠. 대출 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뭐라고 하는 거니?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뭐라고 하자?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그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라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 대출받아서 쪼개갖고 갚는 돈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을 저당상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감채는요. 나중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간 돈 작은 돈을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년 후에 1억을 만들려고 한다. 1억은 주어졌어요. 그럴 때 매달 얼마씩 들어갈 거냐? 그 작은 돈, 쪼갠 돈 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채 그러면 채 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 돈을 쪼개서 들어가는 건 감채. 대출 받아서 쪼개서 갚은 것은 저당.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말의 뜻을 기억을 하고 공식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현은 1 플러스 R n승 분의 1. 1내는 1 플러스 R의 n승. 연현은 위에가 1현, 밑에가 R. 연내는 내일, 위에가 내일, 밑에가 R.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여기 역수가 중요한데 연금의 현가는 연금의 내가와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는 감채와 역수가 돼. 예, 옆으로가 역수가 돼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연금의 뭐가 됩니까? 현가는 저당상수와 역수가 되고요. 예, 옆으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1현과 역수는 1내가 되고 연현과 역수는 저당이고 연내와 역수는 감채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역수라는 것은 분자분모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곱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1현과 1내가 역수, 예. 그 다음에 연현과 저당이 역수, 그 다음에 연내와 감채가 역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 현재 가치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하신 분은 말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그러나 꼭 반복을 해갖고 이걸 알아야 나중에 투자 파트를 점수를 얻는데 기본적인 거니까 소리내서 한번 반복을 해 보시고요. 우리 문제에서 뭐냐면 5년 후에 1억은 얼마냐? 그럼 1억이라는 건 동그라미 8개지 않습니까? 치고 일정 공칙을 5번이죠? 5년이니까. 이렇게 때리면은 숫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89번입니다. A는 매월 말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한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금리는 3%고 월 복리 조건이다. 미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 뭐냐? 이게 공식을 묻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문제 풀 때 매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연금이죠, 연금. 연금이고요. 매월 다음에 금액이 나왔잖아요. 연금이고 나중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5년 후잖아요. 미래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연내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공식에서 연내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연내는 공식이 위에가 내일이잖아요. 밑에가 R이고요. 이게 연내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식의 공식으로 찾는 것은 여기 내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그러면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3에 3승 마이너스 1에 밑에가 R의 0.03, 3%니까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묻기를 매월이라고 했어요. 여기 3%는 연 3%입니다. 그러면은 매월을 할 때는 이 이자를 맞춰줘야 되죠. 연 3%는 어떻게 됩니까? 월로 할 때는 1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매년에 연내고 2번은 매월에 연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를 월로 계산을 하면 12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라는 숫자를 뭐냐면 월로 계산하려면 12로 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은 매년 계산이 되고 2번은 매월 계산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문제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3번은 무슨 공식입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인데 매월이죠? 1내 공식이죠? 매월이면서 1내 공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요. 무슨 공식입니까? 1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현의 공식이죠. 연현의 공식이고 여기는 뭐갑니까? 연내 공식이고 연현의 공식인데 4번은 매년의 계산이고 5번은 뭡니까? 매월의 계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공식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 앞에서 했던 말들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해봅니다.
자, 시간 가치, 지금 돈을 무슨 가치라 하자? 현재 가치. 나중 돈을 미래 가치고, 현재 돈을 계산하는 공식을 현가계수 그럽니다. 이 공식 꼭 알아두시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미래 돈을 계산하는 공식을 내가계수 해갖고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그리고 둘은 역수관계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재로 3개, 1현이 있고, 그 다음에 연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이 있다. 미래로 3개, 1내가 있고, 연내가 있고, 감채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말의 뜻을 기억을 한다면은 하나인 것을 현재로 하는 건 1현이다. 그리고 하나인 걸 나중으로 하는 건 1내다. 그 다음에 매월, 매년 이런 말이 나오면 연금이고, 그 연금을 나중으로 합한다. 연금을 미래로 합한다. 이런 말은 연내고, 연금을 현재로 합한다. 그러면 연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 저당상수는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그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는 거 저당상수. 대출받아서 쪼개기. 감채는요, 나중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서 들어간 돈, 감채, 채 쓴다 이 말이에요. 먼저 현재 돈을 쪼개는 것은 저당, 나중 돈을 쪼개서 넣는 것은 감채,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역수라고 기억하고, 말하자면 1현과 1내가, 그 다음에 연현과 그 다음에 저당이 역수, 그 다음에 연내와 감채가 역수. 제가 위에 이렇게 두 개 역수를 뭐라고 하는 거니, 안경알로 한번 해보자. 예, 두 개 안경알, 안경태 해갖고 1현과 1내가 뭐라고 한다? 역수. 그 다음에 연현과 저당이 역수. 그 다음에 연내와 감채가 역수. 이렇게 역수라는 건 곱해서 뭐로 한다? 1이 된다고 그랬죠? 예, 분자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말로 나올 때 시험에 중요한 게 여기 잔금 계산. 예, 잔금 그러면 대출받아서 남은 돈이 잔금이잖아요. 이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연현으로 한다는 말 꼭 기억하고요. 예, 아까 저당상수는 뭐 계산할 때 쓴다?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그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로 한다. 그래서 뒤에 체크 포인트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제가 묶어서 부, 대, 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다. 이런 말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밑에 연금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연금이라는 건 연속금액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R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N년일 때 매년 말 1원, 매년 말 1원, 이게 연금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다? 현재로, 그러니까 현재로, 나중에 받을 돈을 현재로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연현이고, 우리가 연현이라는 게 우리가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게, 연금으로 받을 퇴직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한꺼번에 목돈 탈 때 계산하는 게 연현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을 돈을 현재로 한꺼번에 받는 돈 연현. 그 다음에 연내는요, 뭐냐면 이자율이고 매년 말 1월씩 이런 식 연금을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나중에 금액이 얼마냐, 이거 계산할 때는 연내인데, 연내와 감채의 차이점은요, 연내는 들어간 돈은 알아요. 예를 들면 매월 10만원씩 10년 동안 모은다. 그러면 10년 후에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할 때는 연내로 해요. 자, 근데 감채는요, 뭐냐면 탈돈을 알아요. 말하자면 10년 후에 1억, 예, 이런 금액이 됐어요. 그럴 때 그 탈돈은 아는데 들어갈 돈, 매월 들어갈 돈이 얼마냐, 이걸 찾는 것이 감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연내는 들어갈 돈을 알고 큰 돈, 합한 돈을 찾는 거 연내. 그 다음에 감채는 큰 돈, 찾을 돈을 알고 쪼개기, 작은 돈을 찾는 것은 감채다. 그래서 우리가 연내와 감채는 역수, 연현과 저당이 역수, 그 다음에 1현과 그 다음에 1내는 역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고 자꾸 소리내서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익숙해져요.